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대형주 분석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올해 한 해 여러분들 모두 다 대박 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첫 번째 방송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급. 자, 지난 이제 이 31일 날은 주식시장이 없었죠. 그래서 31일 날까지 이 수급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 보고 있습니다. 자, 역시 올 상반기에 계속해서 올 초에 유력하게 지금 보고 있는 쪽이 바로 반도체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 수급이 많이 잡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자동차, 또 업종 중에서는 이제 운수장비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이쪽에 또 수급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 쪽에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 유진테크, 그리고 또 이제 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이제 PI 첨단 소재. 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 급등주 시간에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새해 첫날이라서 그런지 대부분 이 코스피 지수들이 시가를 높게 떠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79,400원에 1.4%나 떠서 출발을 했는데, 확실히 이제 갭을 뜨면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조금 나온다고 했죠. 자, 마지막 날 21선을 정확하게 딱 터치를 하고 78,000원을 깨지 않고 21선 위에서 반등을 주는가 싶었는데, 역시 수급은 외국인이 짱짱하게 들어오고 있지만 기관에서 8만원 위에서 기관에서 산 물량들이 지금 다 8만원 밑에서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봉으로 보이는데도 계속해서 지금 기관이 팔고 있다. 근데 문제는 외국인이 그래마마 계속해서 이제 버텨주면서 사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좀 개인이 팔았으면 좋겠는데 개인이 왕창 사요. 그러니까 참 좀 희한한 게, 이때는 사라 그래도 안 사고 있다가 쭉 올라가가지고서 이만큼 올라가니까 8만원 넘어가니까 이제 8만원 넘었으니까 더 걸려나 보다. 그리고 여기서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8만원 찍었으니까 떨어지죠, 당연히. 항상 올랐으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올랐으면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얘기는 계속 좋다고 나오니까 또 위에서 사요. 그래서 좀 내려가긴 내려갈 거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조정이 나와야 또 반등이 나온다. 일단 1차적인 구간이 21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가격으로 치면 78,000원대, 그 다음에 또 중심선 부분이 76,000원대. 자, 요 두 가지 부분이 바로 1차 지지, 2차 지지선이 된다. 근데 주가가 조정을 지금 받고 있죠. 8만원 이하로 조정을 받고 있어도, 자, 계속해서 외국인이 조금씩 들어와 주고 있다면 나중에 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도 그랬어요. 그죠? 이때도 올랐을 때 외국인이 빵 밑에서 이때 7만원에서 7만 1,000원, 2,000원대에 7만원 초반에서 외국인이 급등하기 직전에 들어온 거 보고선 제가 이때부터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올랐지만은 중심선 맞고 떨어질 거다.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도 여기서 외국인이 팔았나요? 안 팔았잖아요. 오히려 밑에서 더 샀죠. 그러니까 쫙 랠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관은 올라갈 때 계속 팔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배당을 받으려 그래서 그런 건지 왕창 샀다가 이제 다 팔아요. 어느 정도 기관의 물량이 다 나오고 나면,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저점 찍고 반등이 나올 거다. 그러면 개인은 요렇게 떨어지는 동안은 개인이 샀다가 다시 또 8만원대 근처로 올라가게 되면 개인이 팔겠죠. 그러면서 8만원 전고점 뚫게 되면은 그때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가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항상 그랬어요. 이제 1년 동안 맨날 떠들다 보니까 레퍼토리가 뻔히 보이죠,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주가를 끌어올릴 때 되면 좋아졌다고 또 얘기를 해요. 누가? 외국인 놈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에 이제는 속지 말자. 하지만 나쁘다 그러고 떨어질 때는 일단 나쁘다고 하고 떨어지니까 빨리 커트하고 대응하고, 그 다음에 저 밑에서 다시 잡고, 또 잡아놓으면은 저점이다 싶으면 올라가고. 삼성전자만큼 차트가 잘 맞는 종목도 없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도 계속해서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반도체 쪽으로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거고, 그래서 지금 DB하이텍이라든지 이런 삼성전자 관련주 중에서 특히 비메모리 관련된 쪽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삼성에서 지금 폴더블폰 엄청나죠? 폴더블폰 관련된 중에 이제 기판, 휘어지는 기판, 핸드폰 부품 중에 들어가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들 이런 쪽이 삼성전자 관련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자 이쪽에서 이제 DB 하이텍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도 우리 홍주식 패밀리들께도 말씀을 드려서 오늘 또 이제 짱짱하게 올라가서 멋진 수익이 났었고 또 기판 관련주로는 숨은 기판 관련주 바로 TLB 실적이 좋기로 유명한 TLB도 저점에서 분할로 잡아 들어가서 멋지게 지금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TLB 자 이 중심선까지 왔는데 중심선까지 와서 이 중심선 넘어가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캠트로닉스 자 이런 종목들도 바로 이제 21선을 기준으로 삼아서 또 반등이 나오고 있고 전고점까지 왔으니까 한번 또 수익 실현하면서 그리고 또 3만원을 돌파하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자리까지 왔다. 캠트로닉스도 여러분들이 또 삼성전자 관련주로 한번 유심히 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는 이제 봐요 참 이 차트대로 딱딱 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봐요 요 갭을 딱 떴죠. 이렇게 지난 말일날 갭을 이렇게 띄우다니 13만원을 아예 그냥 갭으로 뚫어버렸구나 그랬는데 항상 이렇게 갭을 띄우면 갭 채우로 내려오죠. 항상 봐요 갭을 띄우면 갭을 딱 채우로 여기 봐요 요 안에 주가가 딱 들어오죠. 항상 그런다 그랬죠. 여봐요 갭을 딱 띄우면 갭 채우로 딱 내려온다. 갭을 띄우면 갭 채우로 내려온다. 자 그리고 또 얘는 지금 그동안 누굴 타고 다녔어요? 21선을 타고 다녔던 애다. 그러면 또 21선까지 눌림목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는 지금 21선이 아주 중요한 이 하이닉스 세력의 이평선이다. 제가 이제 주식 강의 시간에 교육 시간에 이 세력의 이평선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이것은 세력의 이평선은 SK 하이닉스 같은 초우량 대형주나 또 급등주나 또 테마주나 가릴 거 없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평선이 21선, 5일선 타고 가는 애 11선, 61선, 121선 등등 여러 이평선들을 그 종목에 맞춰서 세력들이 활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21선이 정확하게 이제 딱 눈에 보였기 때문에 21선 깨지면 그때서는 이제 좀 조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21선을 바로 대응선으로 삼아서 주가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미 많이 올랐어요. 지금 저점에서 한 4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또 좀 조정에 대비하는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니잖아요. 조정하고 또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일단 13만 원을 한번 그동안에 항상 이 고점으로 여겼던 13만 원. 작년 하반기 때 13만 원 밑으로 내려온 이후로 한 번도 13만 원을 못 갔는데 연말에 13만 원 한번 찍었고 갭을 채우고 다시 한번 13만 원 돌파하게 되면은 마지막 관문인 14만 5천 원대 자 여기를 향해서 한번 갈 수 있을지 올 상반기 때 1월 달에 한번 랠리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도 어떻게 됩니까? 자 지난번에 항상 이렇게 갭을 빡 떠가지고선 올라왔다가 갭을 다 채우고선 지금 이제 다시 21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 중요한데 외국인보다는 기관에서 이 지금 이걸 살렸어요. 배당 받으려고 이제 기관에서 잔뜩 들어왔다가 배당일이 이제 끝나고 나서 주가가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슬슬 그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당하기 전에 배당 받기 위해서 들어왔던 물량이 그대로 다 나갔어요. 이틀 동안. 그리고 나서 오늘은 현대차도 갭을 갖다가 많이 띄어서 상승 출발을 했지만 오늘 대부분 상승 출발을 했다가 오후장에 전강 후약의 상태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에 과연 이제 21선을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기관에서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또 외국인이 합세를 해줄 것인가 요 수급을 갖다가 좀 주의 깊게 볼 타이밍이 됐다. 21선까지 다시 찍었기 때문에 21선을 깨지 않고선 버텨야 되니까 21만 원대를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고 현대차는 자 그리고 여기서 차트를 보면은 이 중심선이 봐요. 지난번에도 요 핑크색 중심선이 여기 22만 원에 있었는데 여기 맞고 정확하게 맞게 딱 맞고 밀렸잖아요. 근데 지금 슬슬 중심선이 내려와요. 이거 좋아요. 봐요. 이렇게 내려와서 또 옆으로 가. 항상 이렇게 내려와 옆으로 가. 내려와
옆으로 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내려오는 사이에 현대차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요, 돌파하기가 쉬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중심선의 지지 저항 역할을 중심선이 하는데, 올라갈 때 중심선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갈 때는 맞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돌파를 어떻게 하는 게 쉬우냐? 옆으로 이게 꺾였을 때,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요런 자리를 옆으로 치잖아요. 그러면 요건 뚫기가 쉬워요. 왜냐면 이때는 지지저항의 역할을 못해요. 옆으로 내려올 때. 수평일 때만 올라갔다 떨어지면 반등 나오고, 또 밑에서 올라가다가 맞으면은 또 밑으로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돼서 지지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수평일 때. 근데 얘가 옆으로 이렇게 꺾일 때 있잖아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요런 자리는 뚫기가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21선 위에서 잘 버텨주면은 요 중심선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얘가 맞고선 중심선 뚫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거를 한번 1월 달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차트가 지금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조금만 더 현대차가 들어와 줬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1월 달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기아요. 기아도 일단 차익 실현 물량이 이 배당 이후에 배당락 때문에 이제 물량이 나왔다가, 자, 지금 82,000원은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수급이 좀 안 들어오죠. 예. 3일 동안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어찌됐든 기아는 외국인이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기아는 이제 둘 중에 하나죠. 78,000원 이하로 내려오면은 또 잡아야 될 시점이고, 88,000원 위로 올라가면은 또 팔아야 될 시점이고. 자, 그렇게 해서 기아는 지금 요 자리에서는 일단 매도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관망이에요. 그런데 그냥 올라가 버려도 이렇게 어설프게 올라갈 때는 이런 자리에서는 몰라요. 확실하니 88,000원을 빡 하고 강력하게 뚫어주면 더 가는구나. 이때 뚫을 때 각종 지표라든지 자동차에 관련된, 또 전기차에 관련된 이슈가 시장의 주도 테마로, 주도로 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여기까지 어설프게 왔다가 88,000원 뚫는 척 하다가 음봉 나와가지고 또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질질질질질 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가 확인해야 되고, 그런데 그냥 뚝뚝 그냥 그런 거 없이 떨어지면, 그런 거 없이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이 주워 삼쳐. 그러면 우리도 그때 외국인 살 때 같이 쑥 들어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현대의 이 동생들,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현대위아, 요 부품주들, 전기차 부품주들, 또 이 반도체 쪽하고 전기차 쪽하고 일단 두 가지 쪽을 유망 섹터로 봤는데, 한번 올 초에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추세가 상방으로 돌릴까, 요걸 한번 관찰해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기관에서 연말에 물량이 들어오다가 최근에는 다시 이제 외국인이 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거 좋아요. 기관이 들어오고, 또 눌렸을 때는 외국인이 들어오고, 또 외국인이 올리면은 기관이 또 들어오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지금 현대모비스에서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일단 중심선 위로 올라타기 위해서 121선하고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조금 눌렸잖아요. 요 다시 이제 26만 원대 위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현대글로비스도 지금 보면은 똑같아요. 기관에서 쭉 들어오다가 최근에 좀 팔아요. 그런데 주가가 안 떨어져요. 왜냐 하고 보니까 기관에서 다시 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일단 제일 중요한 가격대가 어디예요? 18만 원이에요. 얘는 계속 항상 제가 전고점을 돌파해야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온다 그랬죠. 전고점의 가격하고 중심선의 가격하고 같아요. 같은 18만 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18만 원을 향해서 열심히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18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현대글로비스도 새로운 추세가 나온다. 대부분 지금 보면 현대차를 비롯해 가지고 모비스, 글로비스 이런 애들, 현대위아 이런 애들이 바닥권에서 돌려가지고 이제 전고점 직전에 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중심선 넘을까 말까 하는 자리에 와 있어요. 요런 애들이야말로 이제 바로 이런 자리가 뭐예요?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여기서 살리면 추세가 전환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바로 자동차 업종이 시장에 또 주도가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한번 상반기에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차트라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항상 어떠한 부분도요, 말 나오는 것보다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항상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 오른 거에 대해서 방송이고 어디고 뭐 인터넷이고 그리고 나서 떠드는 거예요. 항상 걔네들이 후행성이죠. 차트는 후행이 아닙니다. 항상 선행입니다.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하고 그거가 올라간 다음에 저게 왜 올랐네 하고선 해석을 해줄 뿐이에요. 근데 벌써 이미 주가는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수급 그리고 차트입니다.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떠한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연기금이나 이러한 수급 주체가 산다. 사니까 올라가지. 그러고 나서 올라간 다음에 한참 올라가면 저게 왜 올라갔지? 이러고서 이제 이게 좋아서 올라간데 이미 좋다는 얘기는 그때까지 올라가야지 나오는 거고요. 예. 좋으려고 하면요. 바닥에서 벌써 외국인 기관에 쫙 매집이 들어오면서 뭔가 이 턴하는 모습이 잡힌다고요. 예. 그거를 제가 각종 기법과 차트의 움직임 그리고 이 수급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21선 돌파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은 21선 돌파를 쫙 한번 해줘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요. 예, 그냥 관망입니다. 제가 21선을 돌파해야 된다. 요 노란 선. 그러면 가격으로 치면은 68만원. 68만원 위로 딱 안착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얘기가 관망이란 소리예요. 물론 진짜 모른다는 소리가 아니고. 자, 왜냐면 21선을 계속 떨어진 이후로 맞고 떨어지고 맞고 가야 돼요. 예. 근데 아직은 갈만한 그러한 수급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 자, 그래서 삼성 SDI는 조금 더 관망하면서 하지만 2차 전지 부분도 저점을 잡게 되면은 분명히 또 반등의 시점이 온다. 그러니까 오히려 추세 전환해서 올라갈 때를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은 낙폭 과대주로 차라리 많이 떨어지면 저점에서 잡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삼성 SDI가 돈도 계속 벌고 2차 전지가 엄청나게 올해도 또 돈을 많이 벌는 이 산업이 될 텐데 그 2차 전지가 실적도 좋고 그러는데 주가가 형편없이 떨어지게 되면은 외국인이건 기관이건 연기금이건 누군가는 꼭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선 들어가면 된다. 근데 아직은 그때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조정 중이다. 자, 그렇게 해서 추세가 전환되는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가 이제는 좀 한번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왜냐? 11만 원대를 지지를 했으면 참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얘가 지금 11만 원대 바로 위에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 좀 크게 봅시다. 요 보시면 그동안 줄줄줄줄 떨어지던 애가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있다가 근데 얘네들 주특기가 안 떨어지다가 이걸 깨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관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한번 21선까지 살짝 올라와요. 21선을 찍고 또 음봉으로 빠졌어요. 그 다음날도 빠지길래 빠지나 보다 그랬더니 오늘 올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얘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왜냐면 지난번에는 음봉인데다가 이제 이 5일선 위로 이제 안착을 먼저 하는 게 급선무인데 계속해서 5일선 밑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5일선 위에 안착을 했어요. 자, 물론 21선을 맞으니까 단기적으로 21선 맞고 실망 매물이 나와서 뚫지를 못하니까 윗꼬리를 좀 달았긴 하지만은 자꾸 21선을 치고 또 떨어지다가 안 떨어지고 또 그러니까 또 쳐. 이렇게 어떠한 저항대를 계속해서 노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노크를. 그러면 이건 뭐예요? 노크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게 한마디로 그거예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런 얘기가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21선이라는 저항선을 자꾸 이제 치고 또 눌렸다가 또 치고 또 좀 눌렸다가 또 치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21선이 슬슬슬슬 점점 내려와요. 요때만 해도 11만 8천 원에 있었는데 오늘은 11만 7천 원에 있어요. 1,000원이나 내려왔어요. 그죠? 또 조금 버티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11만 2천 원대를 안 깨고 버티고 있으면은 또 내려와요. 자꾸 21선이 또 내려오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21선을 돌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1선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많아졌다. 그렇다면은 왜 그럴까? 수급도 수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가 다가오는데 사실 플랫폼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카카오나 네이버의 이 실적은 뭐 작년 2020년도 한 해는 아마 사상 최고의 실적을
발휘를 하게 되겠죠. 예, 이 플랫폼 기업들 특히 이제 코로나라는 아주 이제 뭐 이 엄청난 부분이 오히려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엄청 키웠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 실적 부분이 좋기 때문에 한 번은 반짝 반등은 해줄 것이다. 자, 뭐 추세가 여기서 살아날지는 이제 나중에 정비열로 돌려야지 또 살아나는 거고, 일단은 21선 위에 올라가가지고 다시 한번 좀 단기적인 반등이라도 좀 나오고 나서 또 추세를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바닥,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라는 거를 확인하려면은 뭐라고요? 21선을 돌파해야 된다고. 즉 11만 8천 원대 위로 올라서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간만에 또 외국인이 또 살짝 들어왔어요. 자,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속 꾸준히 들어온 건 아니고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또 들어왔다가 나가겠죠. 예. 나가더라도 또 들어와요. 그러면 자꾸 이제 저점은 지지를 하고 21선을 돌파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도 21선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는 아직까지는 이제 수급이 좀 없어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21선을 따라 떨어졌죠. 봐요. 정확하게 21선만 맞으면 떨어져요.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카카오가 21선 돌파하게 되면은 네이버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면서 지켜보는데, 아직까지 수급이 3일 연장으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3일 연장으로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고 37만 원을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다. 왜냐? 얘는 네이버는 지금 보면 37만 원대를 계속해서 이제 딱 찍으면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근데 37만 원을 만약에 비실비실하면서 깬다. 그럼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깨면 어떻게 해? 깼다가 또 반등 나오겠죠. 예. 그럼 또 21선 요렇게 내려오면 또 맞고 또 떨어져.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 저점을 다질 때까지 이제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자, 만약에 37만 원을 안 깬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되게 되면은 37만 원을 지지를 받는 쌍바닥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1선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21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바로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은 지금 한 달 동안 거의 이 12월 내내 들어온 날이 또 조금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주야장창 나왔는데 기관에서는 좀 조금 들어왔어요. 하지만 뭐 주가를 턴시킬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37만 원은 지지를 받으면서 중요한 21선 돌파는 가격적으로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39만 원입니다. 39만 원은 돼야 올라서야 일단 21선 위에 안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40만 원 돌파를 해야 되고, 지금 중심선이 42만 원에 지금 딱 놓여 있기 때문에, 자, 결국은 이 박스권의 상단이었던 42만 원을 다시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진짜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엄청 좋지 않으면 안 될 거고, 어쨌든 지금 플랫폼 규제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극복을 하고 살기 위해서는 주가의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떨어졌다. 저점이라는 인식이 생겨서 수급이 좀 들어와야 또 멋진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 조정이, 우리도 삼성전자를 1년 동안 기다리면서 반등을 다시 나오고 있는 걸 봤듯이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올 한 해 힘든 장이 되더라도 또 버티다 보면 또 멋진 반등이 중간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KB금융입니다. 자, KB금융 지난번에 요거 뚝 떨어진 거는 이 배당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이 중심선만 지지하면 된다 그랬는데 어때요? 역시 기관에서 전부 배당 받으려고 들어왔다가 배당 끝나니까 이제 탁 던졌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다 지금 받고 있어요? 외국인이. 역시 KB금융은 외국인이 사랑하는 종목이다. 자, 그러면서 중심선을 역시 잘 지키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55,000원대를 어떻게 하든지 기관에서 파는 것을 전부 다 외국인이 받아내면서 지지하고 있다. 결국은 KB금융은 외국인이 그동안 컨트롤하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외국인이 계속 끌어올렸잖아요. 떨어지면 외국인.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또 이 55,000원, 자, 중심선을 지지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면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 배당 때문에 뚝 떨어졌지만, 자, 여기 부분을 42,000원 부분을 잘 지지를 하고 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여기 누가 들어옵니까? 여기 위에서나 44,000원 위에서나 42,000원 위에서나
계속해서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다. 기관에서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팔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하나금융지주도 결국은 이 갭을 채우러 간다 그랬어요. 그럼 갭 채우러 간다는 소리는 뭐예요? 44,000원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도 추가적인 상승, 또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KT요. 자, KT도 지금 자, 지난번에 요 보면은 이제 갭으로 한번 뚝 떨어졌어요. 쭉 수급이 들어오다가 배당 받으니까, 배당 끝났다고 하니까 이제 팔아버리죠. 그래서 뚝 떨어져 가지고선 다 팔았어요. 3일 연장으로 팔았기 때문에 기관에서 열심히 팔아서 다 팔았다고 보고, 외국인이 자, 지금 통신주에 지금 이제 또 그동안 쭉 들어왔었는데 다시 한번 이 저점을 체크하러 갑니다. 자, 그래서 이 3만 원대, 지난번에도 3만 원대를 지지를 받고선 이제 주가를 갖다가 이제 반등을 쫙 시켰듯이 지금 또 요 바닥권 3만 원대를 계속해서 확인하러 옵니다. 3만 원대, 뭐 3만 원에서 조금 밀릴 수도 있었지만 또 오히려 3만 원 깼다가 반등 나왔을 때가 오히려 더 멋진 반등이 나왔고, 지금 또 배당 끝났다고 이 물량이 이제 좀 배당 물량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3만 원 지지하면서 다시 하면 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금세 올라가게 되는데, 결국은요 여기도 지금 갭을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갭 이만큼, 이 갭 채우러 또 갑니다. 자, 그래서 KT도 지금 배당 21선 요 배당락 이후에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팔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개인이 받아요. 예, 개인이 받으면 안 되고 외국인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 분은 조금 들어오고 개인이 받고 있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나온다. 자, 이렇게 이제 또 개인이 받다가 저점쯤 와가지고선 턴할 때 외국인이 들어오게 되면 개인이 또 팔겠죠. 자, 그러면서 또 올려가지고 갭 채우고 다시 한번 또 중심선 넘어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 자, 올해 또 이제 통신주들도 지금 계속해서 2월 달에 이 실적 발표할 때 또 엄청난 실적. 왜냐면은 플랫폼 사업화가 더불어 가지고 이 지금 이 통신주들의 이 실적이 또 엄청나게 지금 잡힐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KT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셉니다. 자, 그래서 자, 일부러 주가를 좀 내렸다가 저점 찍고선 반등 나올 때 또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것을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KT 좀 저점 찍고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건설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수급이 바뀌었습니다. 자, 봐요. 희한하죠? 제가 이제 44,000원까지 딱 떨어지고 나가지고 계속해서 기관에서는 주야장창 팔어. 그리고 외국인은 찔끔찔끔 사. 개인이 많이 사. 근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누가 사야지 올라간다 그랬어요. 딱 맞죠? 기관에서 사면 올라간다 그랬죠. 자, 드디어 기관에서 샀습니다. 자, 올 초에 그래서 연말까지 팔고 연초부터는 사지 않을까? 왜냐? 이 44,000원 다시 찍었거든요. 전저점을. 그러니까 봐요. 참 신기하죠. 오늘 4% 넘게 장중에 나오면서 이 기관에서 싹 들어옵니다. 계속 파란색이었다가 빨간색으로 오늘 기관에서 딱 들어오는데 누가 팔아요?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판다. 자, 이렇게 되면은 현대건설은 이제 다시 한번 또 반등 나올 타이밍이 됐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현대건설도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석유화학 쪽이요. 자, 이쪽 업종들도 지금 보면은 자, 롯데케미칼도 지난번에 21선 뚫고 나가지고 잘 올라가고 중심선까지 딱 일단 1차적인 저항대, 그리고 나서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배당락 때문에 이제 기관에서 물량을 던졌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기관은 배당 받아 먹으려고 들어왔던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배당에 대한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소화되는 모습입니다. 왜냐? 외국인이 오늘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내리다가도 이렇게 아랫꼬리를 딱 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저점을 인지를 하고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바뀌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왜냐? 캔들이 이게 뭉텅뭉텅으로 떨어지다가 이렇게 아랫꼬리를 쫙 다는 십자형 도지 모양으로 반등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롯데케미칼만 그러냐 하고 보면은 금호석유도 그래요. 금호석유도 자, 이틀 동안 배당 때문에 쭉 떨어졌다가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이런 신호로 자, 이렇게 도지형 양봉이 이렇게 나왔죠. 자, 그리고 효성화학도요. 효성화학도 요건 시총이 좀 작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 요 30만 원대를 지지하면서 이런 양봉이 또
나오는 모습을 그려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이 석유화학 업종들, 자 이제 배당락 이후에 이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형성하는 모습이다. 자, 그러면서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 이제는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주면서 요 중심선 24만 원대를 한번 돌파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도 지금 일단 지난번하고는 틀리죠. 딱 이렇게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온 다음에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수급은 지난번까지 이제 쫙 들어오고 나서 지금은 이제 좀 안 들어오고 있지만 특별하게 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외국인 기관이 오히려 이제 매도보다는 매수 물량이 조금 더 많은 거고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다. 혹 LG전자가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21선 이제 완전 정별로 지금 바뀌기 시작을 했죠. 자, 50, 20, 60. 자, 요 단기 이평선들은 중기 60일까지는 이제 정배열이고, 그리고 이제 121선을 슬슬 돌파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5일선부터 121선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이평선들은 121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LG전자의 특징이 오르고 21선 조정 나오고, 또 오르고 또 조정 나오고, 또 오르고 조정 나오고, 이렇게 눌림목을 형성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래서 LG전자가 또 21선 정도까지 오게 되면은 또 반등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G전자도 계속해서 기관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주간 증시 일정, 주간 증시 일정이 또 따끈따끈한 주간 증시 일정이 나왔어요. 자, 새해 첫 또 이슈는 어떤 이슈가 있을지 주간 증시 일정표를 또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자, 역시 계속해서 또 2차 전지, 자동차, 전기차, 그리고 또 이 메타버스 관련된 일정들이 쭉 있습니다. 자, 일정표도 역시 여러분께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문자로 주간 증시 일정이라고 쓰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자, 역시 수급표도 여러분께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수급표 보면서 수급주 같이 하실 분들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에 수급표 주간 증시 일정이라고 쓰셔서 보내주시면 다 모두 무료로 안내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어려운 장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